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의 해지 부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늘 30%를 유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채권 비중이 70%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고 10년물이 3.8까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러셀 2000 ETF로 갈아탔었죠. 그리고 계속 줄이면서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좀 줄일 거고 이제 조만간 다 정리를 하면 채권 50, 현금 50 뭐 이런 비중을 갖게 될 건데 이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이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떤 주식의 비중을 담을 거냐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인 이 비중 자체는 제가 러프하게 잡은 거고 여기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뭐 느렸다 줄였다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제일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뭐 중요하겠죠. 10년물이 3.8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 정도 위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TMF를 재진입을 하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현금 비중이 40에서 50% 정도가 되는데 현금 비중은 더 낮출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에는 TLTR, TLTW, TMF가 있습니다. TLTW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현금 비중 줄이고 TLTW 비중을 줄여서 이 주식으로 좀 비중을 늘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금 비중 자체가 지금 30% 언더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몰빵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현금 비중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게다가 저의 물타기 전략도 예전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채권을 보험 목적으로 담아가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의 매크로 상황에서는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 해지 목적으로 즉 보험 목적으로 일부 주식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 큰 비중은 아니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들고 있었던 현금 비중에서 소폭 늘어나고 TLTW가 소폭 줄어드는 뭐 그런 변화니까 전체적으로 저의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일부 보험성으로 이 주식의 비중을 현금을 조금 줄이고 주식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왜 조정을 했냐 이 얘기를 계속 좀 할 거고요. TMF를 3.8에 왔을 때 전부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IWM 러셀 2000으로 갈아탔습니다. 뭐 한 배짜리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들어갔고 뭐 결론적으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수익 자체에 큰 기대는 없었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한다. TMF가 떨어진 만큼 쏠림이 있었던 만큼 일부 반등이 있을 텐데 이 반등이 있는 동안 현금 들고 있기보다는 현금 비중이 워낙에 많았었죠. 그래서 러셀 2000 ETF에 좀 담았었고 IWM 계속적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을 넘어서 이 위치에 있죠. 애초에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10년물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있을 거다. 이걸 대비하는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쏠림이 있었던 이유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저평가된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종목들 구성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위주 러셀 2000까지 그 온기가 확대될 것이라고 본 것인데 뭐 전반적으로 추이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뚜렷하게 그런 패턴은 나오고 있지 않죠. 큰 뭐 수익은 아니지만 적지 않게 뭐 쏠쏠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0이 되고 현금이 50%가 되겠죠. 지금 러셀 2000의 흐름을 쭉 지켜보니까 확실하게 느낀 건 전체적인 강세장 느낌은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인 주식이 모두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뭐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일단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IWM 투자는 큰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기보다는 10년물 되돌림이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 온기가 확산될 걸 감안하고 소소한 숨고르기 차원에서 이렇게 진입을 했던 거고, 이마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이 있지만 큰 의미는 아니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정리를 심플하게 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를 거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죠. 이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고, 고금리로 인한 실물 경기의 부담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의 정도는 그 강도가 약할 것이다, 아니면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미 초과 지급액을 다 소진했고, 지금 좋게 나오는 고용이나 높아 보이는 들썩이는 물가조차도 이제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실물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채 투자로 이런 경기 침체를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비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장을 보는 뷰는 그렇고, 그래서 채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렇다면 다른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차 물가가 반등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확장될 경우,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적어도 올해 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년 정도가 되어야 다시 물가가 이렇게 재차 반등하는,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6개월 선행에서 먼저 움직이죠.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 정도라고 봤을 때 상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물가 반등에 대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확장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사실 지금의 증시 랠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거예요. 이게 연착륙의 근거이기도 한 거죠. 물가가 잡혔고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테니까 이제 경기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일부 종목 주도로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 골디락스에 대한 이해죠. 이 부분은 사실 그 근본이 경기 침체를 전제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조건이 완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 일정 부분 채권 투자로 인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서는 해지를 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딱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대비하지 못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은 1번입니다. 물가가 재차 상승한다는 측면은 사실 국채 투자에 있어서 매우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해지를 할 만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래는 모른다라는 전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차피 투자는 확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물가가 잡힐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권으로 잡아 들어갈 건데, 하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건 없겠죠. 더 나아가서 물가가 잡히든 안 잡히든 큰 손실 없이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해지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매크로상 물가의 흐름은 결국 국제 유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80불 언더에 바짝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공급단에서 감산을 하더라도 80불 이상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뚜렷하게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 저는 높게 보고 있진 않지만, 오늘의 영상 주제 자체가 이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지금 제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 첫 번째에 대한 해지 목적의 보험성 투자, 주식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 보험 비용이, 해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맥락을 계속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해지 목적의 투자,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섹터겠죠. 에너지 섹터 일부 비중을 담아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사실 해지 목적도 있지만 현재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장기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보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뒷부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닷컴 버블 때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격 방어가 꽤나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옥시덴탈하고 쉐브론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 최근 워런 버핏이 에너지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특히 이 쉐브론에 대한 비중을 워런 버핏이 많이 또 늘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롱텀으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은 회사들이고, 하지만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낮고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이 없죠. 따라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경기 하방으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이런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저희 포트폴리오 구성상 해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언제나 스트롱 바이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회복 잠재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균 구매 가격이 57불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 상에서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비중을 늘렸을 때 다 계산을 해보면 한 57불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선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60불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3년 6월달 평균 57불에서 214만 주를 매입했으니까 그것만 놓고 봐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워런 버핏하고 비슷한 수준의 평단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옥시덴탈 가격입니다. 전체 지분율이 26.48이에요. 거의 27% 가깝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기업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됐었고, 최근에 이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M&A가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크라운록을 인수하면서 부채 문제도 꾸준히 이슈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 M&A로 인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23년 8월 달에도 공기 포집 기술에 이제 집중화된 카본 엔지니어 기업을 인수했죠. 사실 제가 예전에도 워런 버핏이 원유주, 특히 옥시덴탈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 공기 포집 기술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 여력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종합해보면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생산성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한 최근 옥시덴탈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익률이 높아지거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되겠죠. 배당도 좋습니다. 36912 분기 배당을 하는데 21년 0.01달러에서 22 0.13달러, 그리고 23년에는 0.18달러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수익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주가 자체가 진입하기가 너무 좋죠. 이 빨간 선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단가 수준이고, 지금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는 인플레가 2%까지 낮아진 수준이죠. 그 수준의 주가까지 떨어진 것이고, 최근에 워런 버핏의 비중이 27%까지나 높아졌고, 이게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24%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약 3%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60불 언더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옥시덴탈의 주식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M&A를 통해서 또 수익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가격 수준이 무엇보다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포워드 PER이 15배가 안 되더라고요. 14배 정도니까
뭐 어찌됐든 안정적인 주식 가격 레벨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물론 가격만 놓고 보면 다른 종목들도 뭐 좋은 주식들이 많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저의 현재 포트폴리오상 해지 목적을 하면서도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쉐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쉐브론의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14% 정도나 늘렸고, 대략 버크셔 해서웨이의 쉐브론 평단가가 130불 정도가 되니까요. 뭐 물론 그것보다 지금 현재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주가 수준 레벨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상 해지 목적의 주식 투자 비중이 보험성 성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 금리 인하로 수익을 향유할 수 있을 테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물가가 재차 반등할 리스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성 성격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는 게 어떨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마저도 현금 비중 일부를 대체, TLTW 일부를 대체하면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포폴 비중을 좀 조절하고 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현재 주가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익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죠. 이 말은 제가 보험성으로 투자를 하려는 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해지 비용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차트 보시면 이게 2000년대 IT 버블, 닷컴 버블 때 차트를 비교한 겁니다. 제가 이번 경기 침체 양상을 살펴볼 때 IT 버블과 매우 유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각종 데이터가 늘 겹치는 게 IT 버블 때랑 많이 겹쳐요. 어찌됐든 이때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은 급등했다가 뚝 떨어졌는데 옥시덴탈, 쉐브론 주가 보시면 별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가격이 방어가 되었죠.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08년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IT 버블 형태의 경기 침체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IT 버블의 유사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핵심 목적으로 에너지 섹터를 조금 일부 담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대세 강세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몇몇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AI 섹터 없어도 안절부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도 산업이라면 앞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회가 생겨날 거고, 투자는 조급해하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의 원칙에 맞춰서 그대로 실현하면 그만이에요. 손해보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취하면서 욕심부리지 않으면 그걸로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스펙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체득이 되어 있어요. 스펙주는 사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익을 뭐 끝까지 챙기겠다, 이런 욕심을 목표로 삼으면 투자하는데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전부터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먹고 빠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익이 나는 대체적으로 확률이 높은 투자에 집중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당히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단타 하시는 분들도 먹을 게 있어야 또 들어오고 뭐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만, 제가 대비하지 못한 시나리오 첫 번째, 재차 물가가 반등할 경우에 대한 해지 목적의 비중을 좀 일부 담아가자, 이 주제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